우선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변하는 호남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한 주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될 소명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망각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인사에 대한 등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고 또 어쩌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호남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견제와 비판, 경쟁이 없이 독자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항상 권력은 오용과 남용과 또 자의적으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은 존재를 인식하지 할 수 없는 협치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한 나름의 배려는 국민의당을 의식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당을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이와 같은 현상이 호남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실 정권개최 실패를 하고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여러 가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광주, 전남은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따뜻한 어머님 품을 다시 찾아서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어머님께 부담 안 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어머니인 광주, 전남에 세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을 통해서 단후 변화를 제고하면서 확실히 정체성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개혁, 민생, 평화통일, 지역균형 발전에 국민의당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국민의당은 다른 당과 차별하겠습니다. 젊은 DJ를 발굴해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 전남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선 때 저희 당이 광주, 전남에 공약했던 광주 미래 발전 프로젝트 등 이 공약사항은 일관되게 저희 당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고 또 저희 당이 공약한 것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공통 공약으로 인정해서 발굴한 공약 중에 몇 개가 들었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중심도시 조성,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또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그리고 양림동산 관련 사업 등 이런 공약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 광주의 정신은 도전하고 희망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광주 정신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구현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반드시
10만 원 드리고 나서 다시 노력을 더해서 기대를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마치겠고. 강력한 지방 분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자치 분권 방의 상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지방 분권 의지를 환영합니다. 다만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균형 발전 없는 분권화는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항구적 지역평등 발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예산 분배상의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획기적으로 시정하도록 합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서 지방의 인구구조,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 예산을 분배하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별 출신별 인사 포터제를 투명하게 실시함으로써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평등을 위해서 맨 앞에 서십시다. 호남의 정신, 그 모태가 되는 광주원이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푸근합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광주가 낳은 우리 정치 지도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이 비대위원장님을 맡으시고 그리고 첫 수배 비대위원회를 광주에서 하게 된 것도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호남 정신을 가슴에 새기기 위한 그런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호남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무릇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법입니다. 사찰에 가면 죽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참선하다가 정신이 산만해지고 또한 졸면 이 정신 차리라고 치는 게 죽비입니다. 그게 죽비가 소리를 눌러내도 그다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저희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죽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할 것이고 이러한 개혁경쟁은 어쩌면 정권 성공에 쓴 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있어서 호남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과 관련된 예산과 법률 등을 앞장서서 챙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호남에 지금처럼 신경을 쓰는 것은 경쟁자인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호남에 신경을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는 매우 큽니다. 국민의당이 없이 문재인 정부와 극우 적폐 세력 간의 어떤 정치 구도가 1대1 구도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극우 적폐 세력이 부활하기 좋은 토양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건실한 성장은 극우 세력 쇠퇴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국민당의 존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으로 국민당에게도 계속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권 제 이후로 광주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새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듣고 싶어하시고, 또 저희 국민의당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얘기도 많습니다. 새 정부의 협력을 보다 통크게 해달라는 주문에서부터 원칙과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라는 주문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우리 호남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국민의당이 호남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호남과 교류해 나가면서 새 정부의 성공과 또 새 정부의 원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일상화와 다변화를 통해서 더욱 호남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부의 첫 현장 방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시도민들의 이 결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로 나뉜 그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계속 사업들은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업들의 경우에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 사업들을 우리가 가서 소송하고 꼭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접근성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부처와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은 지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도의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업 논리의 개발과 중앙부처 설득 그리고 국회와의 유기적 단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지역 발전을 위한 내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지만 지자체 역시 부처와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오히려 이 종전보다 더 섬세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단순히 어떤 갑을 관계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당이 민주당과 우리 국민당을 나눴기 때문에 이건 당의 서로 입장이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어떤 인프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광주의 특급 호텔이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오히려 다른 광역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 행사라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개최하기 어려운 그런 실적이 있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특히 호텔의 건립은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우원식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도 그동안 줄곧 설득에 와서 그 우원식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그 일부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은 반드시 추진할 때 이런 것을 이유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 광주 전남이 살 길은 그 국비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가 내세우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자동차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밸리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이전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미 금년 예산 목적 예비비로 사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전법이 통과가 되어야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프리전법 대선 잘 아시다시피 14개 광역지자체장들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그 중에는 현재 이미 총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낙연 총리님과 우리 지역 출신 또 우리 윤양희 시장도 다 이걸 찬성을 해서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여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치우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지역별 차세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규제 프리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